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퍼튜브 모의 주행에서 시속 1019km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하이퍼루프 기본 설계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해당 기사 주요 내용입니다. 경쟁사가 최초의 유인 주행 시험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한국이 하이퍼루프 시제품으로 시속 1000km를 달성했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진공속을 달리는 하이퍼튜브 열차가 시속 1019km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축소 모형으로 진행된 이번 시험 주행은 세계 최초로서 한국의 기존 기록은 시속 714km였다. 한국은 2024년까지 하이퍼루프망을 건설하여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을 현재의 3시간에서 30분까지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승인에 적극적인 바 한국은 아마도 하이퍼루프 대중교통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이퍼루프 또는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을 자기 부상 열차로 달리는 미래 교통 시스템으로 2013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바 있죠. 철도기술연구원 발표 바로 전날 버진 하이퍼루프가 미국 라스베가스의 500m 구간에서 세계 최초의 유인 시험 주행에 성공하였고 중국과 일본은 이미 시속 600km대의 자기 부상 열차를 실용화하는 등 미래 첨단 교통수단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세계 최초로 시속 1000km 모의 주행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댓글 반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진이 성공했다고 하는 건 고속열차 주행을 튜브 안에서 해본 정도에 불과하다. 시속 1000km가 믿기 어렵지만 한국 하이퍼튜브 시스템은 믿을만해 보이네. 유럽인으로서 많은 곳을 여행해봤지만 이번 결과는 한국이 차세대 기술의 세계 리더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구나. 열차가 이런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라니 부럽네. 시속 500km 정도의 고속열차를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니 말이 안 나옴. 로마니아 기차는 시속 40km인데 그나마 내리막에서는 70km까지는 나옴. 호주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1000km인데 기차로 20시간 걸린다. 시속 200km 이상 낼 수 있는 기차이지만 선로가 노후해서 너무 빨리 가면 탈선함. 지금 시드니역에서 1970년대 열차를 기다리는 중. 연착 20분째. 인도에서는 기차가 28시간 늦게 오기도 한다. 세르비아에서는 아무 때라도 기차가 와주면 그나마 다행. 진짜 빠르네. 비행기와 속도 경쟁할 듯. 비행기 탈 때에 복잡한 탑승 수속이 없다는 건 덤. 미국이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던 때가 그립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첨단 기술을 멀리서 지켜볼 뿐. 미국인의 사고방식. 다른 나라에서 가능해도 미국에서 안 해본 건 불가능한 것임. 미국 암트랙은 탈선 횟수 줄이는 게 목표인 현실. 이런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게 흥미롭다. 한국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같이 영토가 넓은 나라들에서 더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미국은 이런 열차를 가질 수 없어. 달리는 열차에 볼링공을 던져놓고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이 있으니. 한국이 작은 나라라 이번 성과가 별 의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 주거 밀집 지역이 넓고 산악 지형이 많아서 과제 난이도로 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한국이 KTX보다 빠른 열차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기술의 해외 수출을 노리는 건가? 한국 전역으로 통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줄이고 서울의 집세를 낮출 수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물류 수송에도 도움이 되겠지. 면적이 작은 한국에서 자기 부상 열차가 최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미국 정도 땅덩어리는 돼야지.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로 가기엔 너무 가깝고 차로는 너무 먼 경우에 최적이다. 미국에서 LA 샌프란시스코 600km 구간을 계획했던 것도 그런 이유야. 서울 부산 450km 구간도 적당하지. 영화 부산행후속편은 러닝타임이 더 짧아지겠네. 한국의 국방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한국의 병력을 북한 사정거리 밖에 주둔시켰다가 유사시 신속 배치가 가능하지.
1000명의 병력과 장비를 한 번에 시속 1000km로 수송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이다. 그런 속도로 뭔가에 충돌한다면 흔적도 안 남는 대참사일 듯. 자동차가 마차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하지만 변화의 큰 흐름 앞에서 그런 공포는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이 어느새 이렇게 기술 대국이 됐을까?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여러 분야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선보여왔지. 한국은 나라 이름을 퓨처랜드로 바꿔야 한다. 이미 퓨처랜드인 나라가 퓨처랜드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한국은 5세대 이동통신과 AI를 활용하는 62억 불 규모의 유딜 계획도 발표했어. 한국에 2번 가봤는데 버스나 기차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 산이나 지하에서도 데이터 연결이 잘 됐어.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도 미국의 웬만한 곳보다 나음. 이제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군. 멋진 뉴스야.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길 바란다. 영국인으로서 이런 소식에 흥분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 듯. 덴마크 사람으로서 한국에 2번 가봤는데 시골까지 잘 되어 있는 그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충격받았어. 마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몇 단 산자락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도 5분만 가면 버스를 탈 수 있었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혼잡 구간도 빨리 가게 해주지.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 빠르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편리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첨단 기술국이다. 삼성은 지난 몇 년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몇몇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야. 초고속 인터넷과 하이퍼루프라. 한국에서 살고 싶구나. 제1세계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 축하해. 아이디어야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한국처럼 실행에 옮겨야 미래가 있지. 한국은 지금도 미국보다 빠른 열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혁신을 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한국이다. 훌륭한 KTX를 운영 중이고 밀집도가 높아서 하이퍼루프의 경제성이 높아져. 또 한국은 빠른 현대화에 능숙하지. 어떤 나라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상 해외 반응이었습니다.